멈추지 않는 아시아의 챔피언 중동에서 호주까지 수백 번을 이겼지 종합운동장부터 빅보드까지 We are loyal supporter 그 이름 수원 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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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수원 팬이면 들어주세요. 제수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큐입니다. 예, 겁나 오랜만입니다. 화서정 동마입니다. 예, 이 아저씨 오랜만에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될 것도 안 되고 지금. 마이크 연결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냥 했으면은, 날아가는 것도 아니지. 그냥 애초에 안 된 거지. 아, 진짜 이 더운 날씨에 뭐 하나 하는 것도 짜증나고, 불쾌한 이런 날씨에. 사실 우리 맨날 기분 좋을 때만 녹음을 하다가 또 좀스러운 방송이라는 소리 들을까봐 이렇게 안 좋을 때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눈치도 많이 봤군요, 이제. 아니, 내 경기장 입장할 때 저 아저씨 보는 것부터 쎄했어, 뭔가. 왜 만났어요, 그러면? 몰라. 그냥 집에 조용히 계시지. 뭐, 기어이 그거 본다고. 몸도 성취하는 양반이 그거 보러 꾸역꾸역 오셔가지고. 저 아저씨 때문이요? 야, 수원FC와의 경기, 이겼으면 모든 걸 가지는 팀이 됐는데, 지다 보니까는 모든 걸 잃은 팀이 됐죠. 그 앞전에 뭐 울산이라든지 강원을 상대로 좋은 승리 거뒀던 것도 그냥 한순간에 추억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수원FC와의 한 경기가 됐습니다. 이상하게, 늘 하는 얘기지만요, 수원FC하고 하면은 경기가 이상해요. 선수도 이상해. 감독도 이상한 것 같아. 아니, 그거보다 그냥 몇 년째 계속 그런 것 같아요. 밥상이 차려지면. 네. 기가 막히게 뒤엎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밥상을. 한 2012년, 13년, 그때부터 수원 삼성에 계속 반복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자이든 타이든 휴식기가 주어지면은, 그 다음 경기는 좋은 재미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수많은 감독들을 거쳐가면서, 그 감독들이 바쁠 때는 그런 생각 못 하다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자기만의 뭔가 그 나래를 펼치기 위해서 다른 상상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뭐 선수들도 중간에 긴장이 풀려서 그런 건지. 겨우 2연승 했다고 계속 꼴찌하던 팀이 탈꼴찌 했다고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을 한 걸까요? 야, 25라운드를 거치면서 25라운드를 거치면서 그 2연승을 통해서 4승을 한 팀이 됐는데, 그 다음 경기를 갖다가 이렇게 좀먹어버리니까. 이게 준비를 제대로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조금 실망스러운 경기였고요. 솔직히 감독 얘기가 좀 나왔긴 했지만 지금 김병수 감독이 좋게 보여주고 있지만은 수원FC 경기로 보면은 뭘 준비한 건지, 왜 고명성한테 갑자기 빌드업을 맡기고 왜 이렇게 희한한 걸 하는지. 그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뭐 축구를 잘 모르니까 뭐 분명 제 말이 틀릴 거고 반박을 하시는 분들이 다 맞을 텐데, 반박하는 게 낫죠, 원래. 그게 제가 볼 때는 확실히 노림수가 있고 들어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는 고승범하고 카즈키하고의 룰을 조금 바꿔주고 그 공간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고명석한테 빌드업을 맡긴 것 같기는 한데, 고명석이 왜 당구를 치면 80이나 100일 때는 당구 길이 좀 보이기는 해요. 그쵸. 근데 이제 글로 보내는 재주가 없으니까 이제 그 다마수를 치는 건데, 고명석이 딱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공간을 보고 방향을 보긴 보는데, 네. 공을 그쪽으로 보내는 재주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충격이 안 되거나.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잘 나가던 전술을 갖다가 폐기하고 왜 갑자기 엉뚱한 거를 들이밀었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사실 예. 우리가 기존에 이겼을 때에 썼던 전술이 상대에 의해서 막혔거나 아니면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그 전술을 가동할 수 없는 단계에서 그 감독이 차선책으로 그런 전술을 했다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잘 나가던 전술을 갖다가 폐기해버리고 전혀 엉뚱한, 그것도 팬들이 보는데도 이건 아니다라는 게 눈에 보일 정도의 전술을 가지고 나와서 그 잘못된 결과로 인해서 경기를 자멸하는. 연습할 땐 잘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선수가 나온 거를 보면은 아마도 노렸던 경기력은
빠른 발의 공격수를 상대로 해가지고 측면을 깊게 파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미드필더를 한쪽으로 약간 몰린 상태에서 반대편 공간에 나오는 데에서 고명석이 좀 여유 있게 큰 공간으로 열어주고 그래서 수비의 뒷공간을 계속 쪼이고 하는 쪽을 생각을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테마는 그걸 잡긴 했는데 연습 때는 그게 잘 됐겠죠. 잘 됐으니까 아마 실전에 갖고 나왔을 터인데 연습 때 좀 잘 된 거 가지고 실전에 들어와서 아닌 게 보였으면 바로 바꾸던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고집한 게 패착이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김명수 감독이 가지고 나온 전술에 대해서 수원FC 선수들이 반응을 안 해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걔네들은 그냥 파이브백 그냥 쭉 세워놓고 반응을 안 했어요. 그럼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거는 기동력으로 제끼든지 아니면은 중앙을 갖다가 좀 더 강화해서 상대 미드필더 쪽으로 선수들이 나오게끔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심지어 후반 가서도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유지를 했고 아니 그 더운 날씨에 간 17,000명의 팬들이 그냥 머리 감싸주고 환장하는 결과밖에 안 나온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맞춤 정답이라기보다는 맞춤 오답이었어요. 뭘 해도 오답인 상황인데 가위바위보를 친 거지. 가위바위보를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수원 시청팀이 딱 갖고 나왔을 때 시청팀도 사실 좀 비슷한 포메이션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세계를 축으로 해가지고 수비에서 좀 볼을 돌리다가 신세계가 축이 되면서 이제 공격 전개를 하는 거고, 이제 거기에서는 확실한 키는 윤빛가람이 중앙에서 너무 잘해준 게 좀 굉장히 크긴 하죠. 그러니까는 왜 수원FC랑 경기를 항상 할 때 보면은 그 팀의 한두 명 정도는 평소 때랑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이번에는 그게 윤빛가람이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왔다 갔다 해주면서 중앙에서 너무 조율을 잘해주더라고요. 신세계도 원래는 그 정도 하는 선수가 아닌데 아니 우리하고 할 때만 그래요. 걔네들 다. 그 정도 하는 선수가 아닌데 굉장히 안정감 있게 볼 키핑도 잘하고 방향 전환도 잘해주고 그렇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게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선수들이 압박도 안 했고 패스를 할 때 이미 상대가 차단하고 있는 길로 패스를 보내서 차단되는 경우 이게 한두 번이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경기 내내 그랬으니까.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았어요. 초반에는 너무 서둘렀고 그렇게까지 서두를 이유가 없는데 서두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들 그 경기를 풀 버전을 다시 보시면 아마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전반 킥오프 딱 시작하자마자 수협 애들이 공을 잡고 돌리면서 약간 위협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하는데 2분 전반 시작하자마자 2분 40초 만에 우리가 처음 공을 따냅니다. 그 공을 딱 2분 40초 만에 우리가 따내고 5초 만에 다시 턴오버를 합니다. 그게 그 경기의 그냥 핵심이에요. 그 3분 안에 모든 게 이날의 경기가 다 정해진 거예요. 그 90분 내내 그 장면만 나오죠. 너무 끔찍한 거야. 심지어 고승범과 카즈키가 계속 서로 자리를 바꾸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것도 그냥 아무 쓸데없는 움직임에 지나지 않게 돼버리는 전술. 사실 그냥 저는 생각했을 때 하던 대로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그대로 나오면은 재수없으면 비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수원이라는 팀이 지금 되게 안정기에 찾아들면은 변화를 꾀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거든요. 결과가 안 나오면은 이렇게 또 비판을 받겠지만은.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제일 잘하는 거를 계속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할 수 있는 거를 잘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 어설픈 변칙 전술을 했는데 하나도 안 통하고 쟤네들한테 완전 호구당한 거 약간 그런 것밖에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스라는 선수가 수원 삼성과의 경기를 하게 되면은 그냥 자기 높이로 그냥 찍어 누르면 게임 끝나는 거 자기도 잘 알고 있잖아. 이 새끼에 대해서는 지금 뒤에 가서 할 말이 더 많긴 하지만 아주 예. 수원 삼성의 센터백 중에 190 넘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공권이 좋은 선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능적으로 수비를 하는 선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실점을 내주는 거는 이미 예견된 참사였고 앞서 이야기한 거를 조금 받아서 이야기를 하면 객관식 문제에서 정답이 5번이라고 옆에서 누가 알려주는데 1번 해봤다가 1번 틀리네 2번 했다가 2번 아니네 3번 해봤다가 그 틀린 거를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 가져서야 정답이 5번이었구나 이제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뭔 짓이야 이게. 진짜 실점 장면도 저는 거기서 봤거든요. N석에서 2층에서 약간 사이드 쪽에서 봤어요. 첫 번째 실점 나스한테 먹혔을 때 보면은 코너킥을 하고 나스는 그냥 뒤에 갔거든요. 아무도 안 쫓아가요. 나는 그러니까 보통 상대 선수가 프리헤더로 골을 넣으면
골키퍼 앞쪽에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얼리 크로스 같은 형식으로 쭉 달려오면서 프리헤더로 막 득점하고 그러잖아. 근데 나는 상대 공격수가 그쪽 사이드로 빠진 상태에서 프리헤더로 골을 넣는 장면이 너무 생소한 거야. 아니, 너무 잘 넣은 것도 아니고 되게 허접하게 먹혔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넣은 새끼는 잘했겠죠. 그런데, 이게 실점 장면만 놓고 보면은, 프로 1부 리그 팀이 이런 실점을 한다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나는. 그러니까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선수들이 있을 뿐인 거지. 아, 진짜 멍청한 애들. 진짜 멍청하다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계속 연패를 하고 승리를 못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팬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 거 있잖아. 우리가 정말 저 선수들이 못하고 가치가 없는 선수들이고 이런 거를 인정하기 싫은 것 같은 느낌으로 선수들을 응원을 해줬단 말이야. 끝까지. 뭐 앞으로도 그럴 거고 더 계속 그렇게는 할 거지만 근데 그 수원FC와의 경기는 할 말이 없어. 진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런 경기였다라고 밖에 난 안 느껴져. 그러니까 팬된 입장에서도 좀 선수를 다독여야 될 시기라고는 인정은 하지만은 수원FC 2실점을 놓고 보면은 이건 실망스럽다는 얘기밖에 못 하겠어요. 이거 그리고 어떻게든 좋게 포장을 할 수가 없는 실점이고요. 거기다가 이번 경기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였다라고 하면은 양영모의 안아골절 부상으로 인해서 안창기가 나왔는데 안창기든 박지민이든 뭐 누구든 아직 선발로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니라는 거 잘 보여준 한 판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최근에 수원 삼성의 실점이 많아지면서 양영모에 대한 비난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나는 이게 양영모가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이었거든. 아니는 것 같은데 수비가 좀 괜찮은 센터백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저런 실점 안 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나는 방송에서 계속 주구장창 그런 이야기를 해왔었고 실점 장면에서 양윤모가 요즘에 최근에 좀 많이 평가가 다운된 거는 전반기에 보면은 포항 원정이었던가요? 이상하게 펀칭해가지고 먹히거나 뭐 그런 이상한 실수가 좀 잦았다가지고 그런 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막상 서브 키퍼들이 나오면은 양영모가 왜 중용되는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두 번째 실점을 일단 얘기를 안 했는데 두 번째 실점이 N석 2층 사이드에서 보면 진짜 한심함이 장난이 아니었는데요. 일단 수비수도 문제지만은 안창기가 방어하는 각이요. 사이드로 본인 왼쪽으로 좀 쏠려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를 열어놨어요. 그 상태에서 자기는 수비수들 앞에서 시야 가여가지고 슈팅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냥 먹힌 건데 이런 실점이 왜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제일 이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킥 안 좋다고 욕먹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는 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 좀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여유롭게 보는 편이기는 한데 킥 때문에 골키퍼가 욕을 먹는 상황에 대해서는 나는 그다지 비중을 두고 싶지는 않은 입장이었고 나는 양영모가 안정감은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조금 양영모가 이래저래 욕을 많이 먹는 특히나 실점 장면들을 보면은 센터백들이 다 뻥 뚫려있는 상황에서 실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수비수들이 발을 못 대고 있는 장면에서 실점들이 다 일어나거든. 물론 그런 와중에서도 막아주면은 더 좋은 골키퍼가 되겠지만 수원 삼성에는 지금 그런 거 가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 지금 하여간 여름 이적 시장도 끝났는데 골키퍼마저 이렇게 됐다니 걱정이 앞서네요. 갈 길이 먼데. 그리고 나는 이번 전술의 변화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7월달 무패를 하면서 그 와중에 울산을 잡고 강원을 잡으면서도 계속 노출이 됐던 부분이 상대의 세트피스 상황이나 코너킥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올라오는 공을 갖다가 처리했을 때 세컨볼을 갖다가 거의 대부분 다 내주는 상황이었거든. 나는 그런 게 좀 2주 동안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한 것 같아.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다른 전술로 우리가 어떻게 공격을 풀어나갈까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아. 근데 보기 좋게 상대는 반응을 안 하니까 그냥 그거는 전술을 바꾸든 말든 상대하고는 아무 의미 없는 경쟁이 돼버린 거지. 딴 얘기일 수 있는데 내가 본 경기는 결과는 나쁘게 되긴 했지만 변화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긴 봐요. 그러니까는 고명석을 그렇게 놨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상민이 조금 더 올라가서
이기재와 이상민의 위치를 많이 올리고 전세진이랑 저기 누구야 그 김주찬이가 조금 더 가운데 쪽으로 몰리고 그러니까 공격 라인의 선수를 더 두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계속 보면서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이상민의 위치가 너무 좀 아쉬웠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상민이 너무 많이 못 올라가주는 상태였었고 조금 더 올라가고 조금 더 중앙 쪽에서 스위칭을 해대고 움직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니까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끔 움직이게끔 패스가 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졌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들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덧붙이면 왠지 모르게 울산전 잡고 나서 선수들이 뭔가를 다 잃었다라고 생각해서 긴장이 풀려버린 듯한 느낌이 좀 든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가장 절실하게 뛰어야 되는 선수가 이기재라든가 고승범이라든가 뭐 이런 팀의 주축이 되는 선수들이 정말 선수들을 독려하면서 뛰어야 되는데 우리 수협 경기 중간에 보면은 누구 하나 선수들이 독려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플레이가 끊기면 뭐 뻘떡 일어나서 악착같이 뛰어와서 자기 자리를 다시 채우는 경우도 없었고 그냥 플레이가 중간에서 끊기면 끊기는 거고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실수를 해서 공격권을 넘어졌을 때 누구 하나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뭐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거나 뭐 하거나 하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누가 보면은 이미 리그에서 이룰 게 없는 팀의 경기처럼 보였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강등도 안 당하고 승격도 없고 뭐 챔피언스 리그에도 못 나가고 이런 EPL 팀이 한 5, 6라운드 정도쯤의 경기를 치르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이 팀에서 이 경기가 이기든 지든 우리한테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팀이 하는 경기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게 저는 제일 문제지 않을까? 그 상태라면은 감독이 뭘 요구를 해도 될 게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이 좀 들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종마님의 말씀에서 나 좀 의아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이상민이 좀 더 올라가고 김주찬이 좀 더 뭐 자리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는 상대가 윙백을 두지 않는 폭백을 두는 팀이었으면 나는 그게 가능했다고 봐요. 아니 저는 그게 더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뭐라 그랬지? 부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나는 오히려 상대의 윙백 때문에 김주찬, 이성주, 이상민 뭐 이런 선수들이 더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라는 생각을 나는 좀 더 강하게 들고 반대로 전진우 같은 경우의 문제점이 지난 강원전 때 전반에 바사니의 위치와 되게 나는 유사하게 정반대에서 서 있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좀 더 벌려주거나 좀 더 깊숙이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공을 잡고 대각선으로 중앙으로 뛰어가는 그러니까 강원전 두 번째 득점을 했던 그 상황만 자꾸 생각하면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위치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전반에 바사니가 안 좋은 위치에 있다가 후반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교체되고 나서부터 공격이 풀렸잖아요. 나는 전진우도 그런 좀 더, 아니, 전진우 스스로가 좀 더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선수가 그 위치에서 좀 움직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경기 끝날 때까지 그 어정쩡한 위치에서 자기는 대각선으로 중앙으로 뛰어 들어갈 거야. 이 생각만 하고 있는 선수로 밖에 안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김경중하고 아코스티가 들어왔었을 때 그쪽 오른쪽 측면에서 계속 공간을 만들고 둘이서 계속 스위칭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측면을 팔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움직임 때문에 그런 거긴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오른쪽, 왼쪽에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전진우의 움직임 자체가 너무 어정쩡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기재한테 공간을 마련해주는 움직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크게 벌려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되게 어정쩡한 위치에서 공 잡으면 일단 드리블에서 한 명 제껴야지라는 생각밖에 없어서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몇 번을 성공을 하면 좋긴 하겠는데 성공도 못하고 근데 성공 못하는 걸 계속 시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기재도 적당한 위치로 올라갈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계속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술은 뭐 잘 모르겠는데 선수들의 뭐 정신무장이라든가 아니면은 플레이에 임하는 태도라든가 그게 더 큰 문제지 않았을까? 이제 그 생각을 좀 하긴 하는 거죠. 지금 안심할 시기가 아닌데 왜 안심을 할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네. 그게 너무 좀 이상했어요. 지금 우리가 진짜 막 강등권하고 한 승점이 한 20점 차이가 나고 막 그렇게 된다면요 모르겠는데
그 정도가 아닌데 왜 이렇게 루즈하게 경기를 하지? 그 생각이 너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경기가 축구 경기 보면서 이런 생각은 잘 안 들잖아요. 기괴하다고. 뭔가 좀 기괴해요. 수원FC와 가면. 그 다음날에 있었던 제주와 강원의 경기가 제주가 경기 종료 직전에 극적으로 PK를 성공시키지 못했다면 또 꼴찌잖아요. 어떤 대참사가 일어날 줄 알고 그 경기장에서 우리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쎄쎄쎄나 하고 앉아있고 가위바위보나 앉아있고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고승범과 카즈키가 경기장에서 쎄쎄쎄 하듯이 공 서로 짧게 주고받을 때 누군가 한 명을 앞으로 쬐쓸 거 아니야. 근데 전반전에 유일하게 그 모습 보여줬던 선수가 딱 한 명, 뽀뽀 혼자예요. 뽀뽀 혼자. 그쵸. 근데 그렇게 째고 들어갔다가 공이 안 오니까는 자기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지. 그리고 웨릭 뽀뽀가 그날 처음 이제 첫 선을 보이기는 했지만 무슨 평가를 할 수 있겠어. 공이라도 잡아봤어. 우리 와이프 말로는 가젤 같대는데 가젤? 퉁퉁 튀어다니는 거. 공중 긴 다리를 그냥 뚱뚱 뛴다고 가젤 같대는데 가젤. 아니 근데 너무 웨릭 뽀뽀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은 선수들하고 호흡이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포포는 플레이 스타일 보니까 공간에 그냥 패스 타임 오면은 앞으로 뛰어나가는 게 약간 본인 스타일인가 봐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계속 코치진들이 불러가지고 얘기하더니 등져가지고 어떻게 해주는 역할 그걸로 자꾸 하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전혀 그 스타일 맞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날 경기에서는 그 요구 자체가 오히려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돌파를 했어야죠. 공간으로 계속 들어가게끔 만들어줬어야지. 아니 공 자체가 안 도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김병수 머릿속에서 그 경기 끝나고의 인터뷰도 미드필더의 숫자가 부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 미드필더의 부족한 숫자를 뽀뽀가 내려앉아가지고 채워주고 다시 올라가는 역할을 요구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은 심지어 뽀뽀가 앞에서 처음에 저돌적으로 공 잡고 들어가는 그 모습마저도 실종되게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고무열이 패착이지 않았을까? 그거는 이제 후반의 이야기이고. 뭔가 있잖아요. 아름다운 축구 있잖아요. 샴페인 들고 있고 약간 그 축구를 생각한 것 같은데 사실상 수원FC 같이 수비력이 좀 떨어지고 데인마크도 집중력도 떨어지는 팀이었으면 저 팀에 왜 제가 수비를 평가절하 하냐면요. 실점을 보세요. 순위표에서 실점을 보면은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 아실 텐데 포포처럼 차라리 라인 깨가지고 들어가는 게 더 맞았어요. 원래는. 냅다 뛰는 게 맞아요, 진짜. 라인 점점 깨지고 그러면은 걔네는 와장창 나요, 그냥 수비가. 그러니까는 감독은 그걸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고명석한테 그거를 주고선 4-5명이 뛰게끔 만드는 축구를 생각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안 됐으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달 반 전인가 수원FC하고 제주하고 했는데 제주가 5대0을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때 한 게 뭐냐면요. 안현범 가지고 안현범이 냅다 뛴 거지. 라인 낀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 멘탈 다 터져가지고 그냥 연달아 실점을 하더라고요. 5대0인지 5대2인지 하여튼 5대0이었을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수비를 보여주는 팀인데 왜 그렇게 아름다운 축구, 가둬지는 축구, 슛패스만 원투 받고 그냥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축구를 했을까요? 결국엔 유효 슈팅 한 개밖에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봐봐. 윙백이 어쨌든 간에 날개역 위에서 밑에서 받쳐주잖아. 윙백 2명이 있잖아. 그러면은 좀 뚫릴 수도 있겠지만 한순간이라도 믿고 자기가 사이드로 끌고 내려가가지고 안으로 투입을 하던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주인공이 못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되게 자기가 한 번 젖히고 슛해서 들어가기 딱 그 좋아하는 그 위치만 있잖아. 근데 그 공간을 어떤 수비수가 가만히 냅두냐고. 수원 삼성 수비수 빼고. 그리고 사실 카즈키가 왔는데도 원래 몇 주 전만 해도 전지 패스 할 애들이 없으니까 저렇게 돌파해도 줄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지만은 지금은 전진 패스가 되고 스루 패스가 되고 공간을 볼 줄 아는 선수가 중앙에 왔는데도 왜 그렇게 스스로 자멸하는 자폭 축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은 그냥 K리그 아예 모르는 사람이 와서 보면은 수원 삼성 대 수원 FC 경기를 보면 수원 FC가 리그에서 막 7연패하고 맨날 우승하는 팀인지 알 것 같아요. 맨날 걔네를 왜 이렇게 강팀으로 만들어주는 이상한 축구를 해주게 만들어주는지 모르겠어요. 패스를 해도
누가 팬들이 경기장에서 보고 있으면 아니 저기로 주면 무조건 막히지 하는 대로 그냥 냅다 주고 앉아있고 공을 잡으면은 앞으로 전방 패스 뿌릴 위치가 분명히 그 없는 와중에도 한 공간이 나면은 다시 뒤로 공 돌리고 앉아있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고무열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난 라운드까지만 해도 고무열이 우리가 좀 풀릴 때는 고무열의 역할이 야씨 이제 축구 도사 느낌으로 축구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수원FC와의 경기만 놓고 보면은 그냥 고속도로 정체의 주범이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고무열한테 조금 호평을 했던 게 좋은 역할이었던 게 왜 그 볼을 좀 끌지만은 공간 날 때까지 끌어준 다음에 한 방에 패스를 넣어주고 그런 약간 축신 모드였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번에는 와 패스를 안 하고 그 앞에 뚫렸는데 일단 패스는 사이드로 가고 뭐 하자는지 약간 잘 몰랐어요. 김보경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 김보경이, 위치에 예. 고무열이 아니고 김보경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이제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제일 필요한 선수가 공격 작업 시에 키핑을 해주면서 템포 조절을 해주면서 방향 전환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김병수 감독이 고무열 선수한테 원하는 게 그 롤이긴 한데 저는 뭐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호평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태까지 고무열이 그 역할을 적당히 했다라고 단 한 번도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무열이 5년 전, 6년 전이었다면 그 역할을 잘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지금은 그러기에는 너무 활동력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고무열이 들어갔었을 때 장점도 있긴 있지만 그에 수반하는 단점이 저는 훨씬 더 커 보여요. 그러니까 고무열은 제가 생각할 때 수비할 때 제일 크게 걸려요. 고무열에서부터 커버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요 이야기를 알아듣기 쉽게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수원 삼성에서 뛰었던 말년의 산토스 느낌으로 좀 써주기를 걔가 좀 해주기를 바랬는데 이번에 고무열 같은 경우에는 이종성의 안 좋은 모습이 그대로 다 녹아있는 그런 축구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옛날에 이상호 공미 봤었을 때 기억하세요? 약간 그 느낌이었어요. 템포 다 죽이고 패스를 줘야 될 때 안 주고 이상한 데 주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날의 수협과의 경기를 보면은 우리가 특히 실점 장면이라든지 아니면은 계속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래서 수원 삼성의 역대급 감독들이 다 그렇게 수비형 미드필더 하나를 갖다가 공격이 안 되더라도 수미를 꼭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뭐가 공격 작업이 안 됐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결국에는 수원 삼성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한 명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저도 하여간 그 후반전에 보면은 김보경이 부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고무열이 프리 상황이 되게 많았는데 김보경이 지금 느려가지고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지만은 그 정도 널널했으면은 김보경 있었으면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좀 필요할 때 못 나온 게 좀 아쉽죠. 네, 진짜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의 이제 서브 자원까지도 이렇게 좀 보고 있으면 느껴졌던 게 김경중이나 아코스티라는 선수 두 선수를 갖다가 서브 자원으로 같이 넣다 보니까는 정승원이 뭐 부상 때문에 못 나오는 건지 뭐 때문에 못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승원이 없는 게 좀 아쉽더라고. 그러니까 정승원이 일단은 윙백에서 나오면은 수비력 문제가 조금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차이는 확실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혼자서 공격 활동량으로 커버하고 오른쪽에 좀 공간 좀 많이 틔워주고 했던 게 역할이 그게 없으니까 일단 전반에 이상민도 플레이가 확 죽어버리고 김경중의 윙백은 차라리 모르겠어요. 이상민보단 낫긴 낫죠. 그리고 이제 발록은 있으니까.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자, 이상민이 나왔어요. 정승원이 나왔어요. 김경중이 나왔어요. 이 세 선수 중에서 원래 윙백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원래 윙백인 선수가 그 위치에 있기는 있죠. 근데 그 선수가 얼마만큼 수준이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조금은 선수 관련한 부분은 생각을 조금 더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서브 자원에 정승원이라던가 명준재 같은 애들이 있었어야 됐었어. 사실 저는 제일 오늘 방송하면 하고 싶었던 게 명준재 얘기이긴 해요. 그러니까 공격에서 아까 전에 뭐 포포가 계속 돌파 시도했지만은
패스를 안 갔다고 했잖아요. 차라리 그걸 안 해줄 거고 김병수 감독의 그 아름다운 축구를 완성시키려으면은 여태까지 명준재가 골은 없었고 결정적인 찬스도 놓쳤지만은 그 2대1 패스 가장 완벽하게 소화했던 게 명준재긴 하거든요. 톱에서는. 차라리 고무열 위치에 명줄대를 놓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 축구의 그 기조를 유지하고 싶었으면 그렇게 하던가. 근데 그것도 아니고 선수 다 바꾼 다음에 새롭게 변칙적인 전술을 한 건데 원래 하던 거를 했으면 명준재가 나왔어야죠. 근데 지금 다시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새로운 시도했다고 완벽히 털린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전반 시작 1초부터 후반 90분까지 뭐 하나 만족하지 못하는 경기였던 것 같고 제대로 된 유효 슈팅도 없었던 경기였고 뭐 유효 슈팅을 떠나서 좀 시원하게 안으로 들어가는 패스조차도 나오지 않았던 그 웨리포포라는 선수를 썼지만 그 웨리포포라는 선수가 상대의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간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의 그런 좀 처참한 경기였고 감독의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모든 면에서 완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수원FC와의 6점짜리 경기였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그 경기를 우리가 잡았다면 뭐 우리 21점 순위를 갖다가 뒤집을 수도 있는 경기였고 뒤집었죠. 예. 그거를 뒤집음으로써 해서 좀 더 우리가 좀 탄력받고 올라갈 수 있는 이 더운 날씨에 그런 승점 3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승점이었는데 그 기회를 날려버린 밥상만 차려지면 기가 막히게 발로 차는 밥상에 고기가 없었나 봐요. 아. 야 요즘은 야채가 더 비싸. 아 그런가요? 오 상추가 더 비싸. 겁나 비싸. 요즘 채식하시나요? 아니. 다이어트 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이런 경기 치고 나면 우리가 뭐 좀 실망스러운 경기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는 그런 표현 너무 식상한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경기에도 실망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어이가 없는 경기였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기괴했다니까요? 기괴예요. 아니 뭘 기괴해요. 우리가 지금 한 2년 동안 계속 보는 축구가 그런 축구예요 지금. 이토준지 많아 보는 경기였어. 기괴했어 너무.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착각을 하시나 본데 지난 이 수원FC 경기 전에 있던 두 경기가 최근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경기고 수원FC 경기 우리가 한 2, 3년 전에 계속 보고 있는 축구가 그런 축구예요 그냥.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이게 화강반조인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은 강원이야 이제 뭐 우리만큼 못했던 팀 중에 하나인 거고 울산도 최근에 기조가 좀 안 좋거든. 그런 와중에 그냥 좀 다운되는 와중에 우리한테 잡혔을 뿐인 거지. 우리가 막 잘하고 그런 팀이 아니라는 거를 수원FC와의 경기에서 여지없이 드러낸 것 같고 감독의 전술도 후진 경기였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안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너무 아니라고 생각 없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겨우 25라운드에 4승 했는데 뭘 다 이룬 것처럼 거만을 떱니까? 열심히들 하세요. 아. 정말 이를 악물고 뛰었어야 돼요. 그냥 전술, 뭐 감독의 의도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사실은 경기장 안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는 결국 선수가 한 발 더 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원FC한테 진 거는 그게 제일 부족해서 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그날 경기 끝나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유튜브로 뭐 보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오연규가 수원 삼성에서 뛰던 거를 이렇게 그 영상이 이렇게 관련 영상으로 나오더라고. 그냥 그 뛰는 영상 보고 있으면 에너지가 다른 게 느껴지잖아. 좀 그러니까 봐봐 유럽 가고 하잖아. 뭐 유럽 갈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참 기괴하고 어이없는 뭐 그런 한심해. 예. 수원은 예전부터 개처럼 뛰는 선수들이 팀에 한두 명씩은 꼭 있었어요. 정말 이제 초창기서부터 해가지고 뭐 송정국도 사실 정말 개처럼 뛰는 선수 중에 하나였었고 그리고 뭐 김대희 같은 경우는 뭐 말해 뭐해요. 정말 개처럼 뛰는 선수이긴 하죠. 뭐 이성남도 마찬가지고 데니스라고 불러야 되는구나. 아무튼 수원에선 데니스, 성남에서 이성남. 개처럼 뛰는 선수들이 계속 어딘가의 포지션에서 한두 명씩 계속 나왔었는데 최근 몇 년간에 진짜 그 계보가 딱 끊겨버린 것 같아요. 좀 몸살인다는 경향이 그러니까 많아요. 도련님 축구 하는 거야. 정말 개처럼 뛰는 선수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여튼 정말 그 어이없는 한판으로 인해서 그 무더위 속에서 그 더운 날 진짜 뒤질 뻔했다 진짜. 너무 더워요. 영우가 맥주를 사다 줬거든. 오 맥주가 진짜 맛있던데? 그래? 달던데 그냥 아예. 와. 설탕 탔어요. 그 새끼? 나쁜 새끼.
걔 당뇨여가지고 그거 오줌일 수도 있어. 진짜요? 아직도 더러운 얘기를 했네. 뭐 어쨌든. 와, 그 이석에 맥주 사는 줄 봤어요? 네, 봤어요. 와, 진짜? 그 경기장에 보니까 N석 1층은 모르겠는데 2석하고 W석 보니까 그 안개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그 관중석 위에 그 1층하고 2층 사이에 있는 그 지붕 있는 쪽 그쪽에 거기에 이제 파이프라인 배관을 하나 이제 닥트를 연결해가지고 거기에서 미스트가 나오게 이렇게 돼 있거든. 어때요? 효과 좀 있어요? 매우 있어. 그리고 그게 빅버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상암에서도, 그러니까 내 이번에 그 K리그 올스타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를 보고 왔는데 상암에서도 그게 뿌려져 나오더라고. 생각보다 효과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더위에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긴 해요. 효과만 좋다고 하면. 와, 우리 그날 이렇게 큐하고 왕빵님하고 좀 일찍 만나가지고 근처에 있는 뭐 좀 먹고 들어가자 싶어가지고 한 식당을 들어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고 주문이 뭐 밀렸나봐. 우리 보고 통일시켜서 주문을 하라는 거야. 그 짜증나고 그냥 나왔잖아. 뭐 씨발 뭔 통일을, 뭐 내가 주문해서 먹을 건데 뭔 통일을 하고 가면, 그러니까 말도 되게 퉁명스럽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이름 나와버렸잖아. 짜증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조그마한 테이블도 2개밖에 없는 뭐 이렇게 작은 분식집에서 먹고 왔는데 맛있는 거야 거기서. 새우김밥하고 진미채 김밥하고 이 형은 돈가스 시켰는데 괜찮더라고요. 그 막 물도 너무 더우니까 그 물 한 모금 먹는 게 너무 시원하고 또 다 먹고 나니까 막 음료수도 막 컵에 따라가지고 한 잔씩 하고 가시라고 그러고. 하여튼 뭐 그날. 그런 데는 가게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소만봉식이었나? 그랬어요. 어디 소만봉식? 그 동성중학교 동성중학교 바로 옆에. 하여튼 뭐 그런 데서 이렇게 가볍게 먹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렇게 되게 기분 좋았거든 그때까지. 정말 무덥고 하지만 그 물도 한 잔 시원하게 얻어먹고 또 가는 길에 누나가 왕빵님이 그 얼음하고 사가가지고 그래도 좀 시원하게 이렇게 먹으면서 봤단 말이야. 와, 근데 그 경기력이 진흙탕일 줄은 몰랐지. 몇 년째 보는 경기가 그런데요. 그 그라운드 자체가 새만금이었어. 막 요즘에는 경기가 너무 재밌으면은 어떤 때는 되게 낯설어. 불안하기도 하고.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게 기괴한 거네요. 알고 보니까. 그냥 경기 잘하면 기괴한 거예요. 수원FC 경기 같은 게 항상 한 2, 3년째 항상 늘상 보는 우리 축구 같은 거야, 그냥. 야, 그날 경기하기 전에 그 전광판에 상대 전적 나오는데 뭐 5승 뭐 2무 8패인가? 뭐 7패요. 최근 전적으로 따지면은 더 심각할 거예요. 그러겠죠. 계속 패. 아마 1승 1무 7패인가? 최근 10경기, 뭐 8경기, 10경기가 그 정도 되나? 아마 그럴 거예요. 웃긴 건 작년에 2승 했어요. 거의 개막 경기는 아니고, 박형진이 결승골 올라와서 1대0 낀 거하고, 파일럿 라운드에서 3대0 이긴 거? 그건데, 모르겠어요. 진 게 너무 임팩트가 커서 그런지 기억에 남지 않아요. 올해는 3패잖아요, 지금. 네, 3전 3패. 2승 2대1, 2대1, 2대0. 나는 한 골 넣을 줄 알았다? 그러니까 벨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경기장에서 뛰는 애들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그리고 수원FC가 옛날에는 그거였나봐요. 전북 만나면은 벌벌 떤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수원FC한테도 벌벌 떠는 것 같아요. 벌벌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시청이랑 하면 이영재가 미친 듯이 잘하더라고, 항상. 근데 이영재가 상무에 있는 동안 그럴 애가 없겠지라고 싶었는데,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미친 듯이 하는 애들. 수원FC 스타 등용문은 수원삼성이 만들어줘요. 자, 뭐 그런 어이없는 이제 경기를 뒤로 하고 한 주간에 축구 관련 사건 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를 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우선 자고 일어나면 사건이 터져요. 제일 심각한 라스 이 새끼의 음주운전. 라스보다 더 심각한 새끼 있죠. 오늘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7년 구형받은 애들이요. 네. 일단 라스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라스 이 새끼는 우리가 그 K리그 안 보는 팬들이 한 번씩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세금리그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차피 뭐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와닿지도 않았거든. 근데 이번에 수원FC 소속 라스라는 선수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다 보니까 내가 낸 세금으로 네가 술을 먹는 거는 괜찮은데 내가 낸 세금으로 받은 급여로 네가 음주운전을 해? 이 생각을 하니까 존나 꼴 보기 싫은 거야.
거기에다가 우리한테 골까지 넣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게 정신이 딱 돌았으면 그랬을까. 걔는 제일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골 쳐넣으면은 그냥 지들끼리나 좋아하지 왜 이렇게 도발을 해요 맨날. 거기다가 수원FC 팬들한테 최근에 좀 한 달 동안 속까지 막 긁어가면서 그 지랄까지 했는데 또 그런 사고까지 치고 나니까 이 새끼는 사람 새끼로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요. 완전 얘는 진짜 뭐 이래가지고 조용히 떠나가지고 해외 리그를 이적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저 수원 구치소에서 한 3개월 있다가 저 어디 교도소 가가지고 정신 차려야 돼. 이 새끼는 그냥 절대 내보내서는 안 돼. 교도소 가야 돼. 국내법 처벌 받아야 된다니까 이런 새끼는. 뭐 남아공하고 어떤 관계에 그 행정 그게 맺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새끼는 진짜 콩밥 먹여야 돼. 지금 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뭐 계약 해지 당하려고 일부러 했다. 사실 잘 모르겠고 맨날 하던 거 안 걸리다가 이제 걸린 거겠죠. 이런 그래. 하여튼 이 새끼는 족쳐야 돼. 진짜 내가 낸 세금이 걔의 음주운전하는 데에 쓰였다라는 게 너무 열받아. 그러니까요. 이래서 씨발 세금리그 하나보다.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음주운전 자체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음주운전 자체가 전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가지고 음주운전 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으로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누가 됐든 간에 음주운전은 예. 진짜 이 선수의 그런 행동이 진짜 뭐 우리나라 법을 이렇게 호구로 보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꼴 보기 싫었는데 또 하는 짓도 이 지랄이니까 그래도 얘가 그래도 축구 선수로서는 그래도 K리그에 족적을 어느 정도 남기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딴 짓거리를 하는 거 보니까 그 선수의 해당 소속팀 팬들만 속썩이는 거지. 속이 타는 거지.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완전 쓰레기입니다. 뭐 수원 삼성에도 그런 쓰레기 같은 이름 밝히기도 싫은 그런 쓰레기가 있었는데 똑같은 쓰레기야.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한참 전부터 그 강원 소속의 모 선수들이 뭐 성추행을 했니 뭐니 막 그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재판부 판결이 나왔죠. 7년 구형. 7년 구형이면 도대체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히 좀 아셔야 되는 건 구형은 형이 선고가 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검사가 이 새끼가 이런 잘못이 있으니까 7년형에 처해 주십시오라고 판사한테 요청을 한 게 그냥 7년형이라는 얘기일 뿐인 거지 유죄가 확정된 거는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7년 정도 구형이 했다라는 얘기는 검사도 자신이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긴 한데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뭐 확정된 범죄자처럼 취할 수는 없지만 개새끼죠. 뭐 그냥 이 새끼. 그게 사실이라면은 진짜 엄청납니다. 하여튼. 야 진짜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뭐 얘기를 못 하겠어 이제.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뭐 이딴 새끼들이다 했지.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종마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같은 케이스는 1심에서 징역 7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예요? 예. 구형이 아니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범죄잖아요. 확정된 거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1심에서 이제 뭐 2심을 요청을 한다던가 그러지 않는 이상에는 7년 확정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7년이면 얼마나 나쁜 짓을 해야 7년형을 받겠냐고요. 진짜 중범죄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축구판에서 저렇게 범죄 저질러가지고 저렇게 받은 애들이 있었나요? 얼마나 나쁜 새끼들이란 거예요. 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 플러스 최근에 또 뭐 축구 선수들이 홀덤바에 뭐 갔는데 대부분이 한 팀에 있는 선수들 소속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오늘 나온 것 같은데 사실 나는 그 뭐 홀덤 머시기 난 그게 뭔지는 난 정확하게 잘 모르거든.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무슨 돈을 걸고 하면 불법이고 아니면은 아니라는 얘기 있는데 가본 적은 없는데 하여튼 그것도 뭐 커뮤니티에서 루머로 나왔는데 진짜면은 2011년도에 악몽이 또 재현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야 참작 동기 살인이 기본형이 4년에서 6년이래요.
그러니까 살인을 해도 그 원인이 약간 이제 판사한테 그래 이유가 좀 어느 정도 타당해라고 얘기했을 때 형량보다 높은 게 7년이네요. 아니, 특히나 요즘 분위기 자체가 성범죄 관련해서는 뭐 빼도 박도 못 하잖아. 그런 분위기인데 또 그랬으면은 어쨌든 형 선고된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데. 뭐 어쨌든 뭐 그 뭐 홀덤 뭐 그런 뭐 이야기도 나오고 사실 난 그거는 뭐 어느 팀인지 어느 선수인지 뭔지 뭐 특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뭐 내용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일단은 입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또 있었던 일이 뭐 저기 이랜드 선수 상대로 뭐 살인을 하겠다라는 뭐 그런 글이 올라왔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도 또 있고. 왜 이래요? 요즘에? 아니 지금 한 2주 사이에 우리나라 왜 이래? 뭐야? 뭔가 막아 꼈나? 아니 그리고 또 그것도 있었죠. 광주 FC의 선수가 이름은 안 밝히겠는데 이미 기사는 다 떠가지고 이름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사설 토토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또 베팅하다 걸려가지고 계약 해지당했죠. 아 진짜. 거기다가 이제 좀 제일 최근에 K리그 팬 전체를 갖다가 엿먹이는 사건이 한 2개 있었는데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팀이 이제 전북 현대와의 경기를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치렀습니다. 부산 팬들은 졸지에 홈구장을 뺏기게 됐고 그 경기가 치러진 것도 행정가들의 욕심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대회가 뭐 제대로 개최를 하기 위해서 뭐 우리나라의 뭐 국력을 갖다가 지금 쏟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뭐 개최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실도 사실 뭐 불확실성도 높고 아무 이유 없이 스포츠가 그런 또 정치판 행정판에 또 휘둘리게 되다 보니까 부산 팬들은 소가리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심지어 거기에서 뛰게 된 전북 현대 소속 선수들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살짝 아리송했을 거야. 이게 맞나? 저는 제일 의문이던 게 지금 괴롭잖아요. 아니 오후 5시에 축구를 하고 있던데요? 난 그 상상도 못했어요. 왜 그러는지 몰라. 이게 아니 그 멀쩡히 있는 그 뭐 전북 현대 홈구장에서 하는 거면야 그렇다 치는데 그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쟤네들 엑스포 유치하려고 그거를 갖다가 이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요즘 시대에 말이 되나? 나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한 지역의 시민으로서 한 축구팀의 팬으로서 이 모든 게 다 말이 되나? 이 세 가지가 다 무시되고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되나? 그런 와중에 이제 잼버리가 우리나라에서도 개최가 됐습니다. 새만금에서 쭉 타임라인으로 읽어보니 시작부터 지금까지 말되는 게 하나도 없어. 똥 싸는 놈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그거에 대해서 계속 피해보는 쪽 따로. 아니 똥 싸는 놈은 하는데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 근데 그 똥 싼 사람에 대한 문책은 지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 사람이 거기 뻣뻣하게 들고 나와가지고 위기 능력을 뭐 키우는 뭐 그런 위기 능력, 대처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이딴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언제부터 잼버리가 국가 재난이었나요? 아니 씨발 그 대회를 처음부터 잘했으면은 국가적, 기업적, 사회적, 국민적으로 그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쓸데없이 모든 자원이 다 그쪽에다가 쓸데없이 지금 낭비되고 있다니까? 심지어 뭐 아주대는 뭐 그 기숙사 뭐 캐나다 쪽에 뭐 200명? 또 뭐 연세대도 어디? 뭐 명지대 또 몇 명 어디? 그거 다 뭐 또 책임지고 숙박 이런 것도 책임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거기에 뭐 투입된 예산 어마어마하더만. 어쨌든 도대체 거기에 얽히고 설킨 게 얼마나 많길래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조사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결국에는 뭐 그 K리그 뭐 K-팝 콘서트? 아니 그 잼버리 대회 하는데 K-팝 콘서트가 뭐야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가지고 전북 현대에서 뭐 그 홈구장을 갖다가 K-팝 콘서트로 장으로 쓴다더니 뭐 FA컵을 취소하니 수원 삼성과의 경기가 뒤로 밀린다더니 뭐 온갖 지랄하더니 뭐 결국에는 상암에서 그 상암의 그 좋은 잔디 이거 잔디에 대해서는 내가 라이벌 팀이지만은 진짜 씨발 이거는 진짜 씨발이다. 근데 이게 하여튼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났던 일인데 일단은 뭐 사회적 문제는 사회적 문제라고 저희가 뭐 사회 파켓 아니니까 그거는 뒤에다 눕는다 치는데 왜 여가생활까지 국민들의 여가생활까지 이렇게
침해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까요? 아니, 생각을 해봐. 전북도지사가 한 발언, 그 다음에 그 전북도의원이 한 발언, 그게 정상적인 방식이냐고, 정상적인 발언이냐고, 그게. 미친 것 같아. 아니, 왜 사람들이 요즘은 염치하는 게 없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리고 그 잼버리를 지금 한국에서 개최하게끔 한 그 주체, 그리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 미안하다 한마디를 왜 안 하는 거야? 뭐 인터뷰하면은, 뭐 보고는 받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기 가서 하세요. 뭐, 자기는 보고는 받았지만 아직 뭐 논의된 게 아닙니다. 아니, 왜 미안하다 한마디를 못해, 사람들이? 그것도 한 단체의 수장에 있는 사람들이? 난 이게 너무 소름 끼치고 싫은 거야. 막 최근에 막 뭐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런 우리 팟캐스트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뭐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길래 아유 막 그 축구 하나 생각하는데 막 그런 게 막 끼어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싫은 거야. 너무 나는 비정상적인 것 같아 이 모든 과정이. 축구 하나 보려고 하는데 생각을 해봐. 그 전북과 수원의 경기 원정 가려고 거기 예매하고 숙소까지 미리 잡아둔 사람들 그거 취소하고 결국에는 뭐 다시 또 예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못 가게 된다든지 그 피해 누가 책임질 건데? 알게 모르게 크고 작게 우리 수원 삼성 축구 보는 사람들 옆에 피해자가 생긴 거잖아. 나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나는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가. 기괴하네요, 하여튼. 날이 더워가지고 다들 이렇게 잠깐 이렇게 헷가닥 하는 건지 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에 신경 쓸 그 국가적 자원을 낭비하는 게 난 너무 이해가 안 가. 내가 한 4년 전쯤에 와이프랑 소주를 한잔 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긴 있는데 그때 생각했던 게 최근 들어서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때 와이프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몇 년 이내에 우리나라에서 백색 테러 관련한 테러들이 좀 나올 거다. 일본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외로운 늑대 같은 타입? 그냥 자기 혼자 열폭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하긴 했었었는데 일본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회에서 얘기를 할 때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좀 우리나라랑 비슷한 사건이 좀 나오긴 했지만 거기는 1년에 한 7차례, 8차례 정도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젊은 세대에 대한 케어가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라고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젊은 사람들이 실패도 하고 다시 일어서고 가던 길이 잘못됐으면 돌아갈 수도 있고 이러저러한 게 사회 안전망적으로 갖춰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여유가 없는 거죠. 여유가 없으니까 한번 발 잘못 디디면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고 돌이킬 수가 없었을 때 누구는 불길의 의지로 다시 일어나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불길의 의지를 가질 수는 없는 노릇이니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는 정치적인 얘기는 최대한 안 하고 싶기는 해요. 정치적인 얘기는 정말 최대한 안 하고 싶기는 한데 그 일부 사람들의 잘못이 상당히 크긴 크죠. 크긴 큰데 결국은 이런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도 기성세대는 맞기는 맞아요.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현재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주 어린 친구들이면 괜찮은데 내가 좀 나이 좀 먹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이 잘못했으니 당연히 욕은 먹긴 먹어야죠. 먹긴 먹어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 맞긴 맞지만 나도 거기에 일조한 사람이다라는 자각은 좀 있었으면 좋긴 하겠어요. 뭐 나도 비슷하게 그 생각에 동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짧게만 이야기하면 조금 최근 들어서 청년들이라고 불리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법 또는 사회 안전장치들이 나를 보호해준다라는 느낌에서 좀 소외된 느낌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보면은 뭐 2030 세대를 뭐 탓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망
안전망 이런 데에서는 조금 자꾸 2차, 3차로 밀려나는 느낌? 뭐 그러다 보니까는 뭐 불만도 좀 쌓일 수도 있고 뭐 의지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좀 요즘 날도 덥고 이러니까 한 발짝 물러서가지고 조금 여유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씨발 내가 그게 안 되네. 아니 그게 내가 안 되네. 청년들은 여유를 가질 수가 없죠. 막말로 하나만 얘기를 하면 서울시에서 청년 임대주택을 청약을 받았는데 경쟁률이 1300대 1인가 그렇대요. 근데 정치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임대아파트 많이 왜 만드냐. 임대아파트 많이 만드니까 집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파트가 없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청년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월세 내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뭐 여튼 뭐 이렇게 이야기 하다 보니까 사회 문제까지 지금 이야기를 잠깐 하긴 했는데 잠깐 우리 축구판으로 다시 돌아와서 수원 삼성은 잠깐 여유를 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방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도 그 축구판에 깊숙하게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고 하루하루가 그 수원 삼성 이슈와 수원 삼성 성적에 지금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고로 그 아들내미가 결혼을 합니다. 아들내미가 결혼을 하는데 축하합니다. 네. 며느리 될 친구를 7월 1일 날 대구 원정 때 처음 축구장을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대구 원정에 7월 달에요? 네, 7월 달에 대구 원정에 처음 데리고 갔는데 그날 비겼죠. 네. 그러고 나서 경기장을 계속 같이 갔어요. 7월 내내. 7월이면은 그래서 7월 무패를 이뤄냈죠. 그래서 나는 우리 며느리가 행운의 여신일 줄 알았어. 근데 깨져버렸어요. 어디서 또 행운의 여신을 구해야 되나, 이제. 나는, 어디선가 구해야지, 행운의 여신은. 그 좀 말이 좀 그렇다.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아무튼 뭐 이번 잼버리 사태가 사회 이슈지만 하다 보니 이게 K리그 팬들의 원성이 나올 정도까지의 문제가 돼버린 거잖아. 나는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이렇게 K리그가 저 사람들 눈에는 하찮게 보이나. 난 그 생각도 했어요. 왜 야구장에서 안 하지? 그 생각도 하긴 했어요. 플랜 B로 고척돔에서 한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 야구장에서 하면 더 좋잖아. 고척돔 좋네. 에어컨 틀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이건 뭐 또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K리그가 요즘 최근 들어가지고 작년 같지가 않거든. 뭐 관중들도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서 뭐 축구 스타들도 또 나오고 그런 선수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환경의 기본적인 게 그라운드 컨디션인데 이런 식으로 무지몽매하게 사람들이 그냥 경기장 하루 빌려다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이런 1차원적인 생각이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최근에 그 광주FC에 있는 선수들이나 코치진들이 훈련시설 열악한 것 때문에 불만을 계속 이야기하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뭐 운영을 하려면은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그 광주FC라는 팀을 위해서 광주시 의회나 거기에 끼어 있는 사람들이 좀 힘을 보태서 시설도 개선해주고 그렇기를 바라는 와중에 이런 사태가 터지니까는 더 기분 나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수원 삼성 팬이 아니라 K리그를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이런 사항들이 좀 K리그 발전에 있어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좀 많은 변화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는 올 시즌 들어서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왜 사람이 자꾸 늘어나? 미스테리죠. 왜 늘어나 사람이? 나도 그게 이해가 안 가. 한간엔 그런 소문도 있어요. 그냥 축구를 보러 오는 게 아니고 대형 노래방으로 온다는 얘기도 있긴 있어요. 천만 계량설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사실 요거는 나는 약간 좀 인터넷 밈적인 거를 조금 가져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렇게 K리그 팬들 중에서 수원 삼성에서 이렇게 뭐 응원하는 N석 쪽 뭐 거기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 거를 이제 통틀어가지고 뭐 개랑 원정단, 개랑 유랑단, 뭐 N석 노래방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약간 조롱 반이면서 부러움 반이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깎아내리는 것 같으면서도 올려주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그 단어가 나왔을 때는
좀 유쾌해질 수 있는 단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발을 들이다 보니까 가서 경기는 지더라도 여기에서 목청 시게 한번 풀고 오니까는 유쾌하고 재밌네. 그런 거를 갖다가 형이 초창기에 수원 삼성을 좋아하고 따라다녔던 그 느낌이 요즘 세대에도 좀 비슷하게 접목돼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뉴트론가요? 그때는 경기라도 잘했지.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질문이 그거잖아요. 경기는 안 좋은데 왜 사람이 늘어나는 거야? 왜 사람이 늘어나? 그러니까 그 개랑유랑단, 뭐 N성 노래방 이 말이 뭔가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들으면은 약간 조금 뽕 차는 느낌도 좀 있고 좀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나는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 N석이라는 지역에 사람들이 꽉 차서 큰 소리를 내다 보니까 뭐 다른 사이트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또 그런 거 같이 바라보고 있으면은 나름의 그 내적 친밀감이라든지 유대감 같은 게 생기면서 또 경기장을 또 찾게 되고. 그러니까는 여태까지 쭉 보면 관중들이 일시에 한꺼번에 확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긴 있었어요, 항상. 네, 뭐 월드컵이 지난다든가, 뭐 아니면은 아시안컵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이벤트가 있으면은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긴 있는데 올 시즌은 아무런 이벤트도 없는데 그냥 계속 사람이 늘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죠. 근데 그게 개랑만 느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늘어나는데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그 시너지가 좀 터지는 느낌이라는 게 대구 스타디움 새로 만들면서 관중들이 모이는 거 그런 것도 좀 결합이 됐을 거고 광주 같은 경우에도 뭐 가변석이긴 하지만 전용 구장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들도 좀 있을 거고 특히나 대전이라는 팀이 돈을 퍼부으면서 뭔가 이렇게 일부러 올라오면서 그 대전에 있던 또 시너지가 폭발하는 거, 그 다음에 카타르 월드컵 때의 좋은 기억, 특히나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해외 유명팀들 와가지고 축구에 대한 이벤트가 좀 있었잖아요. 좀 그런 것도 좀 연결되고. 나는 그런 것들이 이번 시즌에 확 그냥 끌어오르는 기폭제가 아닌가라는 생각해요.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잘 이해는 안 돼요. 그런 와중에 나는 우리 경기장에 한 3,000명만 왔으면 좋겠어. 나도 그런 입장이긴 한데 야, 그 맥주 사 먹기 힘들어서 어디 살겠어, 진짜. 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는 좀 최근 빅버드의 문제점, 프런트의 문제점이라고 해야 되나? 여튼 이제 좀 지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번처럼 덥고 힘들고 이런 날은 선수만 그런 게 아니라 앉아서 보는 관중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층이 다 꽉 차가지고 매진이 됐기 때문에 2층을 오픈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2층도 오픈해서 사람들이 좀 미리 선제적으로 좀 띄엄띄엄 앉을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매 시스템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2층을 초기부터 오픈을 하게 되면 거기에 뭐 안전요원도 배치를 해야 되고 입장 관련해가지고 뭐 하는 뭐 일단 돈 문제겠죠. 돈이 많이 들겠죠. 그렇긴 하다마는 적어도 입장하는 관중들이 좀 편안하게 축구를 관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단 스스로가 선제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실행을 해줬으면 한다라는 생각도 강하게 들 뿐더러 이 좁아 터진 빅버드, 쉽게 말해서 빅버드에서 제일 비싼 자리도 상암의 제일 싼 자리보다도 더 불편해요. 이런 거에 대한 개선은 어떻게 할 건지 뭐 물론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또 이제 결국 재단하고 얘기가 또 나오는 거고 그럼 이제 구단은 결국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는 식의 얘기를 또 할 것이고 그게 물론 반복적으로 똑같은 앵무새처럼 똑같은 대답이 나올지언정 계속 그거에 대해서는 컨택하고 시도를 해야 그 사람들도 이게 진짜 문제가 있기는 있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 그냥 다 괜찮은데 주차 문제라도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심각하죠. 이거는 정말 간단한 논의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주차장 문 개방하는 것들, 우리 빅버드 주차장에 그 출입문이 딱 하나여서 그거 하나만 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거를 결국 이제 관리적인 문제 때문에 안 여는 것 뿐인데, 이런 날 그때 같은 경우들은 최대한 열어서 빨리빨리 순환을 시켜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죠. 아니면은, 전철역이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데 계속 전철역만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빅버드에 사람이 몰렸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2002년 월드컵 때 지어졌을 때 이후로 개선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월드컵 때는 4만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구조를 만들어 놓은 구조기는 해요. 근데
분명히 지난 주말에 경기장에 온 사람들은 17,0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수용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왔는데도 그 감당이 그렇게 안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그거죠. 운영상의 문제가 계속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것도 이야기하고 싶다. 제가 K리그 올스타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장을 갔는데 그날 상암의 관중석이 한 4만 몇천석, 거의 한 5만석 가까이 찼단 말이에요. 그 경기장의 수용 인원이 한 6만 6천 명 정도 되잖아요. 웃긴 건 상암은 슈퍼매치 때도 그렇고 아무리 대형 경기가 이루어지더라도 화장실에서 줄 서는 일이 거의 없어요. 빅버드 1층 화장실 10,000명만 와도 줄 서야 돼요. 난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선제적으로 팬들이 좀 줄선 좀 많은데? 대응할 수 있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좁아. 현실적으로 앉아있는 그 자리가 너무 좁아. 특히 그 앞뒤 간격은 진짜 갔다 오면 허리 아프고, 나 진짜. 나 진짜 의자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 나 디스크 걸릴 것 같아. 그 의자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 관리재단에 돈 존나 많이 주는데 진짜 그 관리재단은 뭐 하는지 몰라. 이게 되게 해묵은 싸움이잖아요. 뭐 삼성에서 저기 옛날에 터파놓고 돈 안 줘가지고 뭐 안 한다느니 구단에서는 우리도 저기 그 돈 내고 쓰는데 왜 권리 안 준다니 둘이서 기싸움하고 있는데 그 기싸움하고 있는 와중에 피해보는 건 결국에 팬이 아니고 거기 오는 수원 시민이거든요. 뭐 시민 생각하면은 자기네들 그렇게 싸울 게 이제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월드컵 관리재단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아직은 손익분기점을 안 넘어서 마이너스인 상태니까 뭐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이제 손익분기점도 넘은 상태고 돈도 남긴 상태인데 진짜 도민이라든가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아유, 그러면 뭐해? 축구를 못 하는데. 사실 뭐 우리가 성적만 좋았다면 뭐 이런 거 눈에 들어오지도 않지. 뭐 여튼 뭐 오늘 수원 삼성 관련 이야기를 벗어나가지고 뭐 한 발짝 걸쳐져 있는 뭐 최근에 우리가 이게 재수들 녹음하면서 하지 않았던 심각한 이야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들으신 여러분들이 약간 좀 피로감이 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조금 심각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뭐 이런 날도 있어야지 뭐. 결국은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여러 가지 얘기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리고 예. 또 이제 하다 보니 또 이번 주말 경기가 또 전북과의 원정 경기란 말이야. 여기에서 또 수원 삼성이 어떤 힘을 내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어낼지 또 궁금하긴 한데 뭐 감독의 전술도 전술이지만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이 우리 아직 멀었다라는 식으로 진짜 이악 물고 좀 뛰었으면 좋겠어요. 멀었다는 생각을 할 게 아니고요. 멀었어요. 그러니까는 개인적인 능력들도 사실은 리그 탑급인 선수들도 거의 없을 뿐더러 뭐 성적도 성적이고 그러면은 정말 믿을 수 있는 거는 한 발짝 더 뛰는 자세라든가 아니면 정말 악착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정말 그 모습들이 너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휴식기를 거치면서 아예 싹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2주 휴식기 동안 딴 팀들은 공부를 했는데 우리는 정말 휴가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가오는 경기를 또 잡게 되면은 또 좋은 평가를 받겠지만은 수원FC를 못 잡은 거는 시즌 끝날 때까지 크게 다가올 것 같네요. 네. 결국은 3패를 한 것 자체도 아쉽죠. 그러니까 수원FC의 저 23점 중에 9점은 우리가 준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위 스플릿에서 실질적인 승강 관련해가지고 싸워야 될 팀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3패나 이미 먹고 들어갔기 때문에 차후에 그 플레이오프 관련해가지고는 우리가 심각하게 불리해진 상황이 된 거죠. 예, 엄청 불리한 거죠. 뭐 어쨌든 이런 걱정을 끝으로 오늘 뭐 방송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주 댓글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사계님 1,1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해요. 예, 비틀즈님 1,4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오, 수원 블루사나이님 1,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틀즈님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방송 들으니 또 울컥울컥하네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아유, 우리가 이게 잘 나갈 때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면 또 울컥울컥한데 지금은 이제 분노의 눈물로 바뀌는 거지. 이게 분노가 울컥울컥 하는 거지. 어쨌든 울컥울컥해요. 예. 그 다음에 혼자 직관너님이 재와라고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또 300회도 넘었는데 주제가 하나 만듭시다라고 남겨주셨네요. 우리가 그럴 역량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왜 내일이가 작곡 잘하잖아요.
광고도 잘 만들고 하나 만들겠지 뭐. 개소리. 그 다음에 닥터님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리님 스웩 이기면 풀테셔널로 수뽕 채워주기요 했는데 안 이겼어요. 예. 안 이겼고 도리님도 안 나왔습니다. 3연승 기대됩니다. 3연승도 안 된대요. 그 다음에 버닝 해머님이 유튜브 주택구를 했어요. 짭수 잡고 연승해서 상승 가즈사? 약간 취기로 작성하신 것 같긴 한데 우리는 이번 시즌 이제 2라운드로 시작한 거죠?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거 똑같은 방송 똑같은 내용으로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대신 이제 유튜브 제수들 채널 검색하시면 뭐 쇼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또 올리시는 분이 좀 재능이 있는 분이셔가지고 이렇게 직접 그린 뭐 그림 뭐 그런 것들이 쇼츠로 좀 올라오니까 거기 가셔가지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 뭐 이런 거 좀 눌러주시면 되게 고마울 것 같습니다. 약간 단순히 우리 제수들 팟캐스트로 듣는 것도 좋지만 유튜브에 올라오는 쇼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눈으로 감상하시는 것도 재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다음에 빨간 토끼님이 7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숯보름 고기친구님이 1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바빠가 잘라가 듣다 보니까 이제 방송 다 들었네요. 간만에 화기애애한 방송 너무 좋네요. 오늘은 많이 무겁습니다. 역시 개랑들은 축구를 잘해야 행복해짐이라고 남겨주셨네요. 아유, 축구만 잘하면 우리 하하오 3시간 올라가지. 근데 오늘 방송 대기 시간이 한 2시간 넘어가니까 지금 너무 피곤하네요, 저는. 그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유튜브 댓글은 저희가 양이 많아가지고 뭐 다 좀 읽어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양은 없는데 일단은 그거는 원래 팟빵이 저희는 그거잖아요, 모체잖아요. 그래서 팟빵에 대한 특전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는. 네, 뭐 당분간은 뭐 유튜브에 있는 뭐 특정을 다 보긴 봅니다. 댓글 다 보는데 뭐 특별히 좀 소개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 이상에는 당분간은 저희가 팟빵 위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요즘 날도 덥고 이제 또 태풍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또 태풍에 대비도 또 해야 되고 뭐가 됐든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여러분들 그 전북 원정 가시게 되는 분들도 거기 그때 가면 또 태풍 영향권이 될 것 같은데 왔다 갔다 조심하시고 뭐 물론 거기에서 승점 3점 더 챙겨오시면 더 좋고 와 자식 이 파악을 못해 오랜만에 나와. 뭐 아무쪼록 여러분들 불볕 더위에 뭐 우리 웃을 일만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웃기려고 그런 거야. 갑자기 방송하는데 유튜브를 키세요. 헛웃음 더 웃음이야. 네. 더위 조심하십시오. 더위 많이 네. 덥습니다. 수분 잘 챙기시고 낮에 농땡이 좀 부리시고. 네. 우리 어차피 다 똑같이 사는 거 다 거기잖아요. 뭐, 여러분들 더 힘내서 뭐 물론 잠깐 1패가 안타깝긴 하지만 그 안타까움이 우리 선수들에게 더 큰 기폭제가 돼가지고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 3, 4년째 똑같은 기대를 하네요. 그러게요. 끝냅시다. 네. 피곤해요. 피곤한 관계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잠이 막 쏟아지네. 멈추지 않는 아시아의 챔피언 중동에서 호주까지 수백 번을 이겼지. 종합운동장부터 빅보드까지 We are loyal supporter. 그 이름 수원 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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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에서 호주까지 수백 번을 이겼지. 종합운동장부터
알레